연예가의 뜨거운 뉴스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연예 취재본부 별별룸 시간, 오늘도 특종 기자인 백현조 동아방송 예술대학교 교수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께도 보셨는지 좀 이따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백종원 씨가 자신의 레시피를 직접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네. 이게 지금 개설 하루 만에 75만 명 이 구독자를 돌파했습니다. 얼마나 폭발적인 내용일지요? 저희가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버가 됐네요. 이게 하다 말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끝까지 해봐야겠는데,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스운 소리 같지만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모님이 저한테 전화 오셔갖고 갈비찜 레시피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뜬금없이 왜 갈비찜이냐고 그랬더니 제 레시피대로 했는데 맛이 안 나온다. 백종원의 갈비찜을 검색했는데 제 갈비찜하고 약간 다른 제 레시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참 많은 걸 저도 느꼈습니다. 많은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게 좋긴 한데 약간 한편으로는 섬찟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야기하자마자 제작진이 그거는 방송 직전이고 이제는 81만 명을 돌파했다고 정정을 해줍니다. 대단한 속도네요. 아니, 백종원 레시피라는 건 유튜브에 많은데 왜 유독 이것만 이렇게 열광인 거죠? 레시피가 많은데 백종원 씨의 말에 의하면 정확한 레시피가 아니라 약간씩 변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신의 레시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걸 좀 전파하고자 유튜브를 채널을 개설했다고 하고 그래요? 81만 명뿐 아니라 계속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동영상을 본 분들도 200만 명이 넘어가고 뭐 이런 상태거든요. 하루 만에.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의 그 느낌이냐면 일반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나서 1만 명의 구독자를 넘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개설한 지 하루 만에 80만 명이 넘어서 이제 81만 명이 됐다는 것은 이분에 대한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대변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이분이 왜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유튜버로 변신을 하신 건가요? 자신이 이제 자신만의 레시피를 정확하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일단 동기를 좀 말씀드리면 그러게요. 어느 날 장모님이 아까도 잠깐 인터뷰 쪽에서 소개를 했지만 갈비찜 레시피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인터넷에서 보고서 했는데 제대로 맛이 안 나온다. 근데 그걸 보니까 자신의 레시피가 정확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레시피 전달하는 차원에서도 하나가 있고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했다는 거죠. 사실 한식의 세계화 같은 경우에 이미 다 됐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만 백종원 씨가 분석을 했을 때는 지금 오히려 한식이 위기라고 본 거죠. 세계화를 위해서 뭐 일일이 레시피도 다 번역을 하고 외국인들이 어떤 외식을 할 때 특정 메뉴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한식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려고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 보면은 뭐 제육볶음 100인분 만들기 뭐 그런 것처럼요. 직접 식당을 하시는 분들이든 아니면 가정에서 만들어 보고 싶다는 분들에게는 아마 도움을 주겠다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정작 이 부인인 소유준 씨는 이미 할 줄 알았다 예상했다면서요. 왜냐하면 평소에 뭘 하고 있나 보니까 유튜브를 좋아한다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 속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이게 집에서 보니까 혼자 뭐 하고 있나 보니까는 뭔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좋아 뭐 이러면서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가 이렇게 좋아하고 들여다봤더니 유튜브를 통해서 빵 만드는 거를 보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이제 봐도 그 좋다 하고 말 텐데 백종원 씨가 다음 날 그 빵을 그대로 만들어 보더래요. 언젠간 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 언젠가가 바로 이제 어제였던 거죠. 아니 뭐 이분 가맹점 뭐 2,000개 넘게 보유하신 분이어서 얼마 벌었나 셀 수도 있을 법한데 아직도 뭔가 만드는 거에 대해 열정하는 거 보면 도전이 끝이 없으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좀 감동을 했던 게 한식의 세계화에 대해서 생각을 연구를 많이 한 부분, 특히 돈 버는 데만 생각할 것 같은데 한식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던 거. 저희가 이제 짜장면의 예를 들었는데 이제 백종원 씨가 사실 중국에 가면 짜장면, 우리나라 짜장면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외국에서 우리 한식이 그 현지화된 무엇인가가 특화될까 봐 우려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끝까지 도전의식을 불태울까요? 지금에야 뭐 30여 개의 프랜차이즈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 외식업계의 대부 그대로 그냥 손쉽게 태어난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를 극복한 사람만이 저력이 있고요. 뚝심 있게 할 수 있다고 저는 항상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분이 IMF 때, 사실 IMF 때 많은 사업가분들이 무너졌었습니다. 그때 그분 중에 한 분이었고 잘 모르는 분야에 도전해서 인테리어 쪽으로 도전을 해서 그때 17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는 거죠. 뭐 정말 채권자들한테 시달리는 이런 상황이 됐었는데 한때는 죽음까지 생각을 했을 정도로 그래서 사실 한국에서 죽기보단 나 홍콩에서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홍콩 가서 죽으려고 실제로 도전을 했대요. 네. 유람선, 침사추이 쪽에서 유람선 같은 걸 타고 떨어져 볼까 했는데 수영을 어설프게 할 줄 아니까 정말 모양 빠지게 못 죽을 것 같고 내가 건져져서. 네, 건져져서. 그래서 고층 빌딩으로 가서 죽어야 되겠다 하고 고층 빌딩 올라가려고 그랬더니 자꾸 막혀 있더래요. 네. 근데 막혀 있는데 그 사이사이 보니까 식당에 이렇게 오리가 걸려 있는데 내가 저거 한번 먹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때부터 뭔가 하나씩 요리를 접하게 됐는데 순간 생각이 이거 한국으로 가져와서 해봐야 되겠다. 네. 그때 제기를 시작하게 됐고 한국으로 와서 정말 그 채소 쌈밥집을 시작을 해서 네. 채권자들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이걸로 일어서서 빚을 갚겠다라고 얘기를 약속을 했는데 그걸로 빚을 다 갚고 네. 오늘날에는 정말 대가가 된 거죠. 네. 이제 손댔다 하면 대박이 나오는 게 바로 네. 그런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주도에 이 700평대 부지도 매입을 했던데요. 네. 이건 뭘로 쓰이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냐면 이분이 호텔이 이미 있잖아요. 이 브랜드를 딴, 네.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딴 호텔이 있기 때문에 또 추가로 그 인근에 또 땅을 제주도에서 사고 그렇게 되면 백종원 타운이 조성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을 다 예상은 했는데 스스로 밝힌 바로는 직영 식당도 운영을 좀 하고 직원 숙소로도 사용을 하려고 한다. 네. 700평대 부지 매입은 그런 용도로 하려고 한 네.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럼 뭐 요리로 외조를 한다고 하는데 그 바쁜데 언제 이렇게 가족까지 다 챙긴대요? 요리 외조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특히 이제 소유진 씨 생일에 미역국은 꼭 차려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소유진 씨도 연기자잖아요. 그렇죠. 정말 추워서 추위에 떨면서 야외 촬영할 때 너무 추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수육도 집에다가 준비를 해놓기도 한다고 그러고요. 네. 아침밥도 꼭 챙겨주고 야식도 챙겨주고 네. 먹는 걸로 체력을 북돋아주니까 외조 네. 정말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사진을 보니까 뭐 지금 삼남매 얼굴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정말 붕어빵이네요. 너무너무 다복해 보이죠. 네. 늦게 백종원 씨 늦게 결혼해서 이렇게 새 아이를 낳고 또 아내에 대해서 사랑 듬뿍 네. 주고 또 자신 잘하는 요리를 가지고서 외조를 잘 해주고 있고 네. 남편에 대해서 소유진 씨는 100점짜리 남편이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신이 이제 51점이라고 했는데 네. 49점이면 안 되는데 절반은 넘겼으니까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 서로가 응원해 가면서 잘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이제 정말 좋습니다.